전국구 뉴스는 3개의 기사를 하나로 모아서 말씀드릴게요. 보시죠. 강남은 오늘도 신고가 경신, 똘똘한 한 채 되살아나는 매수세라는 타이틀의 헤럴드 경제신문 기사가 있고요. 조선일보 기사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발표에 중랑 노원 매물 늘고 강남 서초는 줄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뉴스시스의 기사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도 강남 매물은 못 내놓지 라는 이 3개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유니아 노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시죠. 일단 팩트 체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와 집값 고점 인식으로 주춤하던 아파트 값이 대선을 지나자 재차 꿈틀거리고 있다. 강남을 위주로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는가 하면 서울 곳곳에서 매수세가 되살아나고 있다. 서울은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반전되었는가 봐요.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3월 9일 확정이 되면서 그 뒤부터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다 돼가, 한 달 정도가 지났죠, 그죠? 한 4주 정도가 지났는데, 이 시간 동안에 서울에서는 지금 이제 완전히 보합이던 분위기에서 상승으로 다시 반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수연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팩트를 좀 봅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강남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왜 그럴까요? 왜 똘똘한 한 채 현상? 예전에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죠? 똘똘한 한 채가 강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왜 또 이럴까요? 그 원인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차기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투자나 임대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했던 다주택자들이 외곽 지역을 우선으로 팔아 한 채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1년이죠, 그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 주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빠르면은 4월달부터, 늦어도 5월 9일 이후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1년 동안 유예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보유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하게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기점으로 6월 1일이 그죠? 다주택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떤 지금 액션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뭐 2개, 3개 들고 있는 사람은 작년에 종부세를 맞아보니까 많이 아파요. 그죠? 올해는 또 올랐잖아. 지금 또. 그죠? 거세 표준이 또 올라갔다 아닙니까? 공시가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공시가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다주택자들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지침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은, 팩트는 다주택자는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빨 꼭 깨물어야 된다. 작년보다 더한 세금 폭탄, 종부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6월 1일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똘똘한 안 팔겠죠, 그죠? 똘똘한 안 팔고 들고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나온 게 이 기사거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강남 매물은 못 내놓지.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갖다가 배제해 준다고 하니까는 일단 양도 차익이 좀 나 있는 그 외곽 지역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것들 갖다가 던지고 일단 똘똘한 한 채 내지는 2채로 압축해서 들고 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 말입니다.
강남 상구 매물 일제 감소, 서울 외곽 지방은 증가하고 있다. 이거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애매한 매물 내놓고 똘똘한 한 채 추구하는 경향이다. 보유세 완화, 토지거래, 허가제도 망설이면도 한몫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제가. 자, 그러면은 강남 상구의 매물은 왜 줄어들고 있을까? 이제 안 팔겠다는 거죠. 오히려 외곽에 있는 좀 덜 똘똘한 못난이들 갖다가 던져서 압축을 시키고, 그 주택 횟수를 갖다가 압축을 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서울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거주가 아니면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안목, 여성, 삼청, 대잠으로 제가 외우고 있는데요.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이죠, 그죠? 안목, 여성, 예, 압구정, 목동, 성수, 여의도, 그리고 삼성, 청담, 대치, 잠실 이쪽이거든요. 8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쪽은 실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집을 살 수가 없어. 집도 전부 다 지금 자기 대지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지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18스퀘어였는데 그게 맞죠? 18스퀘어였는데 그게 다시 또 강화가 돼가지고 이번에 뭐 6스퀘어를 받겠다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부담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쪽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발표에 중랑구, 노원구는 어디입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입니다. 그죠? 서울의 외곽 지역에서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강남과 서초는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네. 제가 요거를 전국구 뉴스에서 일단 전국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가져온 첫 번째 뉴스가 요 기사인데요. 자, 그러면은 좀 확대해서 봅시다. 전국 단위에서 볼 때요. 자, 서울의 투자자들은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겠죠. 그죠? 못난이들 던지니까 서울에 집이 있고 지방에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은 지금은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있는 시기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자,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상급지와 하급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해운대에 집이 있고 저기 뭐 사상구나 사하구에 또 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그 조정지역이니까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 지역이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못난이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도 외곽지, 중하급지의 매물은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햇송으로 대표되는 상급지의 매물은 늘어날 가능성은 크게 많지 않다. 이게 현재 전국 분위기가 같이 맞물려서 부산의 분위기도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연님, 불인이라 질문 좀 드릴게요. 율하, 준신축, 예, 거주 중인데, 신축 똘똘 2로 갈아타야 할 시점인가요? 요거, 오늘 제가 김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김해 말씀드릴 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이 많아 가격이 떨어질까 걱정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일단, 전국 뉴스는 이렇게 요거 한 꼭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국 분위기는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탑뉴스에 말씀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그죠? 지금 다시 돌고 돌아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유동성이 몰리고 있다. 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핵심지로 모이는 시기이다. 핵심지로 모이는 시기이다. 앞으로 양극화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보유세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말은 지금 상급지는 그러면 상급지로 그대로 가자고요. 그죠?
뭐 서울의 뭐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 이쪽 상급지는 상급지로 가자고요. 걔들은 걔들대로. 대신에 중하위 급지에서는 매물이 늘어나겠죠. 매물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겠죠. 그죠? 요게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정부가 지금 노리고 있는 바는 이런 바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퇴로는 열어줬어요.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 그 뒤에 뭐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단 그거는 상황을 봐서 대처를 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팩트는 1년간입니다. 그죠? 1년간 중과세는 유예해준다. 퇴로는 열어놨어요. 그죠? 그런데 들고 있는 데 대해서 부담이 되는 보유세,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풀어준 게 없습니다. 아직 거기는 꽉 조고 있습니다. 퇴로는 열어놨어요. 나가겠죠, 그러면은. 부담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던지고 나갈 거라고요. 요게 윤석열 정부에서 노리고 있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적 공급을 늘려서 다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그 정책적 공급을 늘려서 그들의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싶으면은 또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양도세부터 풀어서 물량을 유도해내고 보유세를 쪼으면서 양도세를 풀면서 물량을 유도해내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두면서 보유세도 자기가 공약한 게 있으니까 서서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